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의 일인데요. 인권위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손수아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이게 지금 5개월여 만이고 아무튼 여러모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데 이 직권조사 결과 보고 안건에 대한 어떤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은 어떤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작년 여름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그 후에 여러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온라인상에서는 거친 논쟁,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네. 또 이게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또 정치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 관여되었고 네. 따라서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또 정당뿐 아니라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진상이 무엇인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인이 됐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어떤 행동을 했고 네. 또 실제로 그러한 행동들을 범죄로 볼 수 있는가, 또는 범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 그 비서가 피해를 본 것이 맞는지, 네. 또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그 과정에서 정보 유출, 수사 정보 유출 등 관련해서 책임질 사람은 누가 있는가. 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수행, 또 그와 관련된 그 조직의 어떤 그 수장을 좀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을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박원순 전 시장이 당시에 했던 행위들이 무엇인가, 과연 존재한다면 그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제 이 의혹이 규명된다는 것, 그 어떤 기대라는 것이 사실 이미 뭐 다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발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빈손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르면 오늘 발표될지 모르는 그 결론이 더 관심이 간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은 이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수단이다라고 지금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말씀하셨듯이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또 지금 이제 이러한 가해 행위를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그런 사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인권위가 이제 어떤 수사기관이 어떤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을 갖추는 수준으로 그렇게까지 어떤 입증을 요구하는 그런 기관은 또 아니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을 이제 파악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시선이 있는 반면 예. 반대쪽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이제 평가도 있어서 여러모로 더더욱 이제 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제 그 직권조사를 통해서 내는 결론이라는 게 사실은 특정인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그 주변인들에게 뭐 어떤 죄가 있느냐 그런 걸 이제 물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사실이냐 여부와 함께 그러한 어떤 이 피해 사실이 어떤 사실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냐,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권고사항 이런 것들도 같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더더욱 이제 중요한 어떤 절차이다라고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끝냈지만 사법기관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잖아요. 일단 피해자의 그 정신적인 고통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는데 당시에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놓았던 근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실제로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그런 언급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예. 다만 박원순 전 시장, 뭐 고인이 됐으니까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박원순 전 시장을 피고인으로 한 사건에 있어서 직접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예. 따라서 사법부의 결론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또한 1심의 언급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도 아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이 법정에서 그러한 언급을 한 이유는 이 사건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한 그러한 내용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기회가 사실상 많지 않다라는 점을 본인도 인식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그런 언급은 사실
엄격한 증거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그 내용들이 판결문에 기재가 되었겠습니다만 판결문을 직접 보지 않은 상황에서 또 그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아닌 상황에서 언급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다 두루두루 고려한 상태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맥락은 이렇습니다. 당시 재판을 받은 거는 이제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이었죠. 이제 그 중간간치상 등으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됐고 그리고 항소심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데 당시 이 중간간치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간 행위를 했고 또한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상해라고 하는 게 신체적인 상해도 포함되지만 그 후에 정신적인 고통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이 상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단순한 중간간 역시 무거운 범죄지만 여기에 치상까지 붙어버리면 더욱더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예. 따라서 그 서울시 공무원이 유죄인지 또 만약 유죄라면 형량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그러한 중간간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치료를 받았어야 하느냐 아니면 그 외에 그 전에 그것 때문에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예. 박원순 전 시장이 했던 여러 가지 언행으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이냐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쓸데없는 일을 이 재판부에서 따진 것은 아닙니다. 예.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양형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한 것이고 예. 또한 이제 그 피해자가 당시에 그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고 그러한 내용들이 검찰에 의해서 증거로 제출이 되었고 그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내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과정이 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제 한 차례 이제 이런 어떤 판단, 뭐 판단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어떤 이런 언급 때문에 당연히 뭐 인권위로서는 좀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물론 듭니다. 때문에 그 유사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전망들이 꽤 있어서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판결문에 적혀 있는 이제 그러한 언급 자체가 뭐 이 사건을 법적으로 이제 구속력 있게 그렇게 판단하는 이제 준거는 되지 않겠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론이나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더더욱 좀 부담이 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은 이것이 뭐 그 핵심 어떤 피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린 사법부의 결론인 것인데 이 인권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좀 넘어서는 어떤 강제조사권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피해자의 어떤 진술 또는 주장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당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추가적인 증거를 이제 발굴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다가 예. 지금 당시에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에 있던 다른 이제 관계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정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입장인 것이고 계속 이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이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판단하기에 여러모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제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 짚어주신 것처럼 일단 인권위의 그 조사에는 일단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뭐 뚜렷한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권고는 할 수가 있잖아요. 대응 범위를 뭐 그 제도를 좀 개선하도록 해라 이런 권고를 할 수가 있는데 또 피해자 측에서도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해서 성폭행 사건은 좀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권고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유효한 의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뭐 범죄 사실 이런 것들을 밝혀내자는 이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피해자도 그 점에 있어서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그런 조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런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피해자 본인을 뭐 살려달라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이제 내놔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권고의 형태로 이제 지자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이 어떤 권력 관계에 의한 어떤 뭐 이런 이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좀 권고들이 담겨야 되겠고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올 것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피해자 측은 이 수사 기관에서 이 의혹 규명을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이 어떨 것인가 아무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이 어떠할지 좀 기다려 보고요. 이거 저희 처음에 헤드라인에서도 전달해 드린 내용입니다만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오늘 여의도는 큰 타격을 입은 그런 상황인데요.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를 해서 근데 그 피해자가 같은 당의 장혜영 의원입니다.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손수호 변호사까지 정리해 주신다면. 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그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당무 관련된 논의를 했는데, 네. 배석자, 동석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차를 기다리면서 김종철 대표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게 단순한 언행이냐, 이제 언동이냐, 말이냐, 성희롱이냐 이런 예. 짐작도 추측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그 행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신체 접촉이라는 말도 했죠. 네. 따라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또한 그 후에 장혜영 의원이 당 내부에 이야기를 했고 또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결국은 김종철 대표가 이제 전격 사퇴하게 됐습니다. 네. 예. 사실 지금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의 향후 타격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진보 정당인데 그동안 이제 여러모로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인사들이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지른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네. 대해서 이제 많이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당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은 사실 진보 정당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고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정의당이 아니라 이제 더불어민주당 즉 여당에서도 이제 이런 사건들이 성비위 문제들이 이어졌지만 이번에 예. 정의당이 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물론 이제 이런 사태는 애초에 벌어지지 말았어야 할 것이지만 예.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당 대표가 이런 성폭력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이것을 은폐하거나 마치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부적절한 일들을 할 가능성들이 있는데 일단 그것을 차단하고 당의 공식 기구인 이 징계를 다루는 당기위원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직무배제를 당 대표를 했다라는 것은 아무튼 거기까지는 일면 이제 긍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왕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떤 피해자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겠지만 예.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좀 성폭력과 관련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전범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나마 우리 정치권의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의당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 전체에 타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의당이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고 이제 이후에 어떻게 또 이제 과정을 밟아서 이 사건이 해결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